한국가스공사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44.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0.9%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및 예측이라는 제목하에 일반론을 제가 좀 정해 본 건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IFRS 1115호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미청구공사를 과대하게 잡아 영업이익 증가 분식회계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소개를 했는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꼭 여기에 딱 비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정산 수익을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게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미 공개가 됐죠. 이 미정산 수익을 차라리 이 매출 채권에 집어넣기보다는 그 미수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 식별이 좀 됐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런 계정을 안 만드는 게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7조 5,685억 원으로서 27.8%가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이 9.6% 증가했습니다. 적게 증가한 것은 그 원가회계 쪽에서는 재고이익이 크게 증가가 안 되는 역할이지만 스루프 쪽에서는 좀 더 이익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38.9%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가 8.8%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4,83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4.1%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8.1%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 증가율보다 이게 높다고 하는 것은 LNG 가격 상승으로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10.3%나 난 것을 보고서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죠. 스루풋 금액이 이제 47.3%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7.1%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50.9% 감소시켰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2.25로 생산성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관점에서는.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영업이익 역시 44.1% 감소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작은 것은 재고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가공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작게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이 108억 원 증가했는데요. 원재료는 거의 2천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요것이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2월 된 재고 금액이 LNG 수입 가격이 매우 높았다면은 올해 1월 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제품 저장 탱크는 대형 탱크 큰 거라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어떤 쿠션 탱크 수준으로 운영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고요. 원재료 저장 탱크가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안정적인 LNG 가스 공급을 위해서 탱크 터미널 이런 쪽에 많이 이 LNG 탱크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의 감소는 2022년도 수입가격 급상승에 대한 이동평균법으로 2023년 원재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을 미리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제품의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액이 38% 증가했고요. 종합적으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8.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50.9%를 줄였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어떤 제조업의 그런 것보다도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5%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3.7%가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3.7% 재료비가 증가했죠. 그렇다면은 LNG 가격 상승으로 또 이거 여기에서도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거의 일치하고, 요 200만 원은 이것도 단수 차이로 그냥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나 그 다음에 이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차이액은 동일한 금액이고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과도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뭐 200만 원 차이가 단수 차이로 아니겠느냐, 아니면 뭐 요것도 오차가 있는 건지 그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갭이 나와요.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74억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74억이 감소해야 되는데 75억이 더 감소했으면은 1억 1천만 원이 재고가 더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이 휘발이 돼서 날아간 거냐. 근데 이 회사는 한국가스공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작업을 안 하는 거로 재고자산 명세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틀리면은 이런 것도 좀 명쾌하게 좀 추적을 할 수 있어야 좀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884억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36.8%가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했는데 거꾸로 직원 수는 8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당 평균 금액이 8,440만 원 나오고 전년 동기는 6천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큰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익이 많이 났다고 임금을 올려준 건지, 작년도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뭐 임금 인상률이 39.5% 인상된 거로 산출이 됩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소설을 써보자면은 83명이 나간 것은 아무래도 최고의 고임금자들을 대거 속된 말로 모가지를 다 자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또 상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인당 평균 매출액은 그래서 좀 증가를 했고, 수도 광열비가 28.6%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6.3% 증가했고, 이 기타 비용이라는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아주 독특한 건데, 설명에 의하면은 매출원가 중에서 기타 비용에는 공급비,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 요 전체가 공급비가 아니란 얘기고, 정산액이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산액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은 인과관계를 제가 이 상상 추론하기가 제 수준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매출원가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럼 매출원가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이걸 의도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44.1%나 하락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영업이익은 더 추락을 했을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서 또 좀 설명을 또 서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그 대표가 최이봉 씨라고 1966년생인데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 근무를 해가지고 이 가스공사 대표로 낙하산으로 온 모양인데, 이 공사라는 데가 대부분 내부 밑바닥 출신들이 진급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속된 말로 대가리들은 위에서 낙점을 찍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래서 올해 최연혜 씨라고 여사장입니다. 1956년생이면은 퇴임하는 최이봉 씨보다 10년이나 56년생이면 거의 할머니네요. 이분이 한국 철도공사 사장까지 한 사람이고, 또 쭉 보면은 20대 국회의원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미국의 경영학 박사를 딴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또 2023년 연말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 공급비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상세 내역은 주석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석십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손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원재료 LNG 수입 가격이 억수 올랐는데, 이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 소비자 LNG 가스 공급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 정치 논리가 들어가서 못 올렸다 그러면은 그 차액을 매출처권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련 자산 부채를 각각 기비금융자산 및 기타 비금융부채로 인식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다.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야말로 분식회계가 아니겠느냐. 한국전력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당분기 말 및 정기말 현재 천연가스 판매요금 정산손익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자산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 소개를 할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여기 주석 설명에서 빠진 게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을 인상시키지 못한 것도 미정산 수익인데, 이를 매출채권과 수익으로 미리 인식해서 회계 처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그런 말이나 같은 거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잡하게 표현해서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겠지. 일반 사람들은 무식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주석이란 것은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공인회계사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설명이어야 될 것입니다. 주석 내용이라는 게. 근데 대부분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내가 이 회계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 거겠지,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런 꼼수를 사용하지는 않죠. 차라리 적자를 내버리고 이 왼통 당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 한국전력 사장도 퇴임 의사를 스스로 밝혔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에요. 그 사람도 이 산업자원부 출신인 것 같고 낙하산 인사로 사장이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미남이고 나름대로 했지만은 도저히 못 견딜 모양이죠. 현 정권에서, 현 정부에서 퇴임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를 이미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이 통용되는 계정으로 식별해서 매출채권과 구별했어야 한다는 결론 같은 말을 먼저 말씀드리고, 유동 비유동 비금융자산과 부채 계정은 비만 계정 성격일 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만 계정이라고 한다면은 재무상태표에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정부한테 그 승인을 못 받은 차액이 얼마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만 계정이라면은 인정을 하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그 이렇게 그 회계 처리한다는 것이, 저는 그 개인적으로 뭐 회계, 저도 회계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뭐 금융부채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발전용에만 나오는데, 어쨌든 한 14조 4천억 원대가 예, 그 나와 있습니다. 그 1분기에 이만큼 그 받아야 될 돈이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2022년 말에는 그 한 11조 8천억, 9천억 가까이 이게 받을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해 본 거는 유동, 비유동, 비금융자산 합계액이 14조 8천억이에요. 약간의 그 차이가, 금액 갭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저로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 말은 또 12조 5천억 원대인데 여기는 11조 8천억, 9천억 원대로 되어 있죠. 이 차이액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 부채 금액을 뺀다 하더라도 딱 맞지는 또 않아요.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 발전용에만 이 공급 비용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는데, 도시가스용도 좀 있구나, 여기 있는데, 부채를 뺀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금융부채 개념도 그 머리에 그 어떤 개념인지 딱 인식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료비에다가 이제 그 공급 비용이라는 게 이제 현장 가공비 같은데, 그게 이제 원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그 금융부채를 요게 어떻게 나오는 금액인지 저는 저로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재무상태표 금액하고 유사하긴 합니다. 이런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추가로 받을 돈이 얼마 있다라는 게를 계산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액을 매출로 인식을 미리 했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직 가격이 안 오른데도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낮다, 이렇게 결산하는 것이 바로 분식회계지 뭐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2.3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르픈율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회계도 가정이란 것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수입 가격, 제가 미리 썼습니다만은 이동평균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 판매 가격은 못 올렸다, 이런 뜻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어,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무려 84.6%를 가지고 있는데, 국영기업의 레버리지 한도율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민간기업이라면은 50%가 넘으면 경영권을 빼앗기죠. 지금 이 정도면 이미 경영권을 빼앗겼을 텐데, 정부 거니까 누가 뺏어가겠어요? 자관, 은행권도 아니고. 돈 빌려준 쪽에서는 뭐 정부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 누구한테 이 회사를 팔겠다라는 얘기를 의견도 못 내놓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그 부채 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미국의 그 부채 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민간 기업이라면은 그 부채 한도가 있어야 되지만은, 실버 타임즈에서도 한번 그 취급을 그 좀 해서 소개할 예정이지만은, 정부 쪽에 부채한 데는 빡빡하게 굴 필요가 없다라고 그 워렌 버핏 옹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그런 거하고 또 문제가 있는데, 일반 기업이라면은 있을 수 없는 그 부채 비율입니다, 현재.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보통 투하자본 이익률까지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분석을 할 때는 매출채권 수금 속도하고 매입 채무 그 수금 속도 아니 그 저기 대금 지급 속도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 분기에 1.9회전 했다는 얘기는 한 달, 한 달, 한 달 못 미쳐서 좀 수금을 하고 있는데 수입하는 거니까는 이거 돈은 빨리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처음에 그 이 LNG 가스가 아니고 이 LPG 가스를 수입하는 국내 민간 기업들의 그 이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엄청 빠르거든요. 그냥 물건 가자마자 돈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 한국가스공사가 그 이 참 그 맘씨 좋은 아저씨인 모양이다. 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물건을 받아가는 또 유통 대리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좀 늦게 받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매출 채권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미정산 이 수익을. 그러니까 가격을 정부에서 올려주기 전까지는 그것은 수금을 못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금 회전율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절대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을 여기서 다시 느껴보게 됩니다. 그 매출 채권이라는 걸 하지 말고 미수 수익이라든지 그래서 식별되게 구분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까지 내용을 좀 논리 연습을 위해서 충분 조건 논리로 도표를 그려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순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이동 평균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 투명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들을 찾는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제시해더라도 실질적으로 재고가 증가해서 회전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도 증거로 제시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LNG가 1분기에는 0.8%뿐이 상승을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무려 122.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재고가 그 높은 단가가 올해 2월 돼서 넘어오니까 실제 요거는 그 매입 가격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매출원가에 계산된 원재료 가격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그 인상이 된 식으로 상승이 된 식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가 여러 가지 이 계절별 것도 있고 일반형과 산업형이 있는데, 주택용이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이 피부로 와닿는 거죠. 주택용이라는 게. 이게 이제 1분기에 20.2% 인상이 됐어요. 작년도에는 18.3% 인상이 됐고, 그렇습니다. 업무 난방용이 14.8%인데 작년에 무려 업무용이 73.2% 상승을 시켰고, 인상을 시켰고, 일반용 산업용도 또 동절기, 하절기, 기타를 또 나눠서 하고 있는데 2020년도 거는 그냥 통 해가지고 동절기 12점 뭐 12원 뭐 이런 걸 겁니다. 무슨 줄로 단위의 금액일 텐데 단위가 그거는 생략을 했어요. 산업용은 동절기 때 좀 더 싸게 나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재료 수입 가격은 1분기에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나 2월 재고 이동평균법에 의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투명성 입증은 이것으로서 좀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투명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판매 가격은 인상되었으나 다르게 표현하면 원재료 가격 인상 효과보다 낮게 인상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단순 평균으로 19%가 증가했지만은 작년에 여기가 122.5%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2월대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이 19%보다는 더 높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변호하는 입장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검사 입장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이 검사라면은 요걸 다르게 또 해석할지도 모르죠. 이게 그 원재료 가격이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19%까지 또 올렸느냐. 그러니까 미루어진 그 미인상분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뭐 아까 얘기하는 그 계정 이런 거 뭐 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검사도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면 골치 아파. 그 저기 회계법인 불러다가 좀 얘기 좀 해봐. 뭐 해가지고 물어. 근데 이제까지 그 감사 보고서를 회계법인이 다 감사해서 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전문가이들은 회계법인 사람들은 다 그 용인을 했겠죠. 용인을 했으니까 이 상태까지 왔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가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복잡하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이지 아주 쉽게 푸는 게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쉽게 푸는 사람은 오히려 단순한 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비유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겠죠. 그 한일하고 조금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한일 협력해야 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 비유가 뭐 적절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하고 싶어서 저도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잠깐 1분기 실적을 가지고 그 계절적 수요를 다 무시하고요. 단순 계산해서 한 70조를 하면은 1조 6천억 정도 벌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고가 10% 증가한다고 봤는데 재고가 10% 감소한다면은 약간의 이 영업이익이 하락한 걸로 돼 있죠. 가공 비율이 워낙 낮아서 그렇습니다. 스루풋 회계 쪽도 크게 변동이 없어요. 가공 비율이 낮으면은 이렇게 원가 회계나 스루풋 회계나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스루풋상으로는 한 1조 6천억 정도 벌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재고 회전율을 4.3회전 더 증분을 시키는데 성공한다면은 한 1조 8천억까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가 재고자산 증가했을 때하고 재고자산 감소했을 때 영업이익의 증감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예측했을 때 일반적으로 스루풋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판매가가 낮게 나오게 돼 있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판매 예가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똑같게 나오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겠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낮게 나올 경우 뭐 이렇게 된다기보다도 특별 원인 변동을 찾아야 되는데 굳이 특별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가공 비율이 높을수록 예가 갭이 크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예가 갭이 없으니까 가공 비율이 아까 2%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원가 회계하고 크게 차이가 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도 그 근본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25,95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1,250원이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28%뿐이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6.15% 가지고 있고 한국전력이 20.47%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57%, 외국인 기관이 UBS, JP모간인데 6.75%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신통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이상 한국가스공사가 좀 딴 데보다도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좀 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점을 부각시켜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